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힘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다루었던 주먹밥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한국전쟁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전투식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어떤 걸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먹밥의 상징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 비슷한 게 또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뭐 사이트라든지 다 뒤져보니까 한국전쟁 때 이제 그냥 전쟁에 관련된 음식, 뭐 전투식량이든 아니면 그때는 또 민간도 사실 전투를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가장 많이 했던 게 주먹밥이었다면 두 번째로 나왔던 게 강냉이랑 옥수수죽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강냉이랑 옥수수는 뭐 거의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랑 또 개떡이라고 부르나요? 보리떡? 보리개떡. 네, 보리개떡이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옥수수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 좀 끔찍한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특히 한국전쟁 같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갖고 당시에 민간인들 중에서 배를 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더구나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그런 난을 당하니 보릿고개가 있던 그죠. 나라였는데 아직 그때.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축 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을 위한 비축 식량이 한 얼마 정도 있었어요? 전쟁을 한 비축 식량 둘째치고 민간을 위한 식량 그때 없었어요. 왜냐면 몇 년 사이에 계속 흉년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이 갑작스럽게 되면서 사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공장들도 대부분 다 북한에 있었어요. 네. 심지어 전기도 그때 안 돼갖고 고생을 했던 때라. 북한이 전기 끊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48년, 49년 정도 되면 이제 그 민간에서도 식량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당시 기사를 보면 이제 미 군정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탕을 수입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웬 사탕이냐고 그냥 빵이나 이걸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항의 시위를 했던 적도 있고. 근데 다만 근데 전시를 대비한 그런 어떤 계획은 있었죠. 계획은 있었는데 그 계획이 따름이었죠. 계획일 따름이었고 숲으로 돌아갔고 그 계획의 절반 이하도 안 됐죠. 지금 뭐 전쟁을 대비할 때 동원 전력의 80% 이상만 동원되면 그 전쟁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듯 그때도 그 계획 대비 80% 이상이 동원됐거나 계획대로 비축이 돼 있었다면 우린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요. 거기다 농번기라고 그때 국군 장병들 다 휴가 보냈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이제 수확 직전이라 또 이제 논밭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 해는 거의 농사를 못 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술이면 전술, 전략이면 전략, 모든 것이 너무도 미흡했던 초기의 걸음마 단계의 부대인데 거기다 대고 지휘관들 모두는 헛소리하는 거죠. 뭐 우리 대통령한테 평양까지 뭐 어쩌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어쩌고 뭐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때 뭐 미군이라든지 해서 병사들이나 일어났지만 구호물자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을 상징하는 모습이 기붕이 초콜릿이었잖아요. 그렇죠, 참.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미국이 구호물자를 보내줬던 게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잉여 농산물이었던 이제 우유, 그 다음에 옥수수, 밀가루였어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분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을 막 조선시대 때는 밀가루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뭐 환갑 때나 국수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였고, 근데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쌀도 힘든데 맞죠. 밀을 어떻게 재배하냐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반대로 이제 밀가루, 우유, 이제 우유는 당연히 그냥 우유가 아니라 분유 형태로 왔죠. 가루 우유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옥수수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았죠. 근데 그 당시 그 옥수수죽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음식을 어떻게 재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법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그 주먹밥 했듯이 그때도 시중에 파는 주먹밥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중에 파는 주먹밥은 막 김서부터 막 이제 엄청나게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그 하다못해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빼달라고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할까 뭐 하다가 그럼 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서 그냥 부인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 작가님 그 어부인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또 청취자분 중에 열혈 청취자분이었던 그 당나귀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부인께서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답코죠. 아니 그거 감동했어요 진짜.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 정 작가님 부인께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또 그게 또 전단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네. 이제 감동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박수. 저기 부인이 이제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다 아니면 제 책이라든지 그랬더니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마음이 바뀌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저 책과 그다음에 부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한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오고 그럼요. 갔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했던 거고 우리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근데 이게 남는 음식들이 배급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는 먹던 음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먹던 음식이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을까 하고 탄생된 게 바로 이제 옥수수죽과 강냉이죽이었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옥천 분이신데 어머니 사실 전쟁 이후에 태어나셨는데 분유는 기억하시더라고요. 가루 우유, 가루 분유를 밥솥에 그냥 쪘대요. 이제 원래 물에 이렇게 해서 먹어야 그래요?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으면은 약간 이제 그 분유가 딱딱해지니까 사탕처럼 빨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문헌으로 봤어요 제가 또.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밥솥에 그냥 그릇 넣고 쪄버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사탕처럼 먹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들을 결합한 게 바로 이제 옥수수죽이죠. 강냉이죽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강냉이랑 옥수수가 이제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냥 어떤 데는 그냥 그 옥수수 알갱이를 그냥 넣고, 그다음에 우유 이제 가루 우유니까 가루 우유에다가 그다음에 또 항상 쌀이 약간 있으면 쌀을 불려서 좀 같이 넣더라고요. 네, 쌀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네, 지역마다 만드는 법이 좀 차이가 났는데 대략 옥수수는 그냥 넣거나 가루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를 넣는데 우유는 아마 양을 불려서 먹는 네,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그 옥수수는 미국에서 이제 보급이 나온 옥수수가 그러니까 원조 식량이죠. 원조 식량. 그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땅에서 옥수수가 이렇게 재배되거나 재배는 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옥수수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뭐 미국에서 가공된 가루를 갖고 온 게 많았고요. 워낙 뭐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산 현황이 워낙 신통치하니까 아마 대부분은 원조 물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50년대 그리고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그 심벌 중에 하나가 그렇죠. USAID라고 그 미국에 아예 원조국이 있었어요. 그런 동맹국이나 이런 뭐 유럽의 동맹국 아니면 한국 이런 나라들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의 원조국이 있었는데 거기 마크가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마크거든요. 그 USAID하고 그 악수하고 있는 로고가 그 원조 배급 시대 상징이었죠. 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먹었던 게 이제 강냉이죽이랑 옥수수죽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종교기관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직접 원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카톨릭 쪽의 성당이라든지 기독교, 미국 기독교 단체에서 또 막 이렇게 뭐 옷 같은 것도 막 그 모아가지고 많이 한국에 보내주고 그랬었죠. 모아들이나 애들을 위해서 전쟁기념관에 전시한 걸 보면 그 당시 그렇게 우리가 미군한테서 또는 미국 측에서 이제 받았던 그 배급품들 그런 그 무슨 포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있고. 예, 포대 바로 그 USAID하고 악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지금 로고가 말씀하신 찍혀 게.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엄청 바뀐 거죠, 진짜. 저기 시대가 이 감염병 시대가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국가 중에선 사실 이렇게까지 성장한 국가는 찾아보기가 좀 없다고 봐야죠. 미국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막대한 원조를 해줬는데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니까 항상 사우스 코리아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수수의 강냉이죽이 이제 탄생된 거라서 신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구호소 같은 데서 이제 당시 재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52년, 51년도에 뭐 흉년도 돌고 태풍도 불고 이러니까 구호소 설치할 때 사실 주먹밥도 주지만 주먹밥이 여력이 안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옥수수나 강냉이죽을 쑤어서 배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배급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집에 쌀이 없으면 구호물자로 받은 옥수수랑 옥수수 가루랑 우유 푸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해먹는 거죠. 해먹는 거밖에는 이제 없어.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쪄갖고 밀가루를 해서 빵을 먹곤 하는데 사실 그럴 기운도 없으면 그냥 옥수수 가루 뜯어서 솥에 넣고 분유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끓여서 거기다 이제 뭐 어디 잡곡이라도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양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갈면 되거든요. 네, 갈면 좀 불어나요 이게. 그래서 갈아서 넣어서 사실 조선시대 때는 우유를 먹는다는 거는 정말 아주 임금 정도나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젖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황소 젖을 짜야 되니까. 냉장 시설도 없었고 한 시절이라.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렸던 그 사진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우리 현역군 분들이 이제 배식 받아서 이제 그 식사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배급 실명제라고 그러나요? 네.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상상이 안 가요. 그 당시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은 군대에서는 어떻게 배식이 나갔어요? 배식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50년대는 사실 한국군의 보급은 전적으로 거의 미군이 맡았죠. 미군이 이제 식량을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옥수수죽을 쓰거나.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때도 그나마 뭐 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도 곡창 지역에서 뭐 51년도, 52년도, 53년도에도 많은 농민분들이 수확하는 모습들이 사진이 많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농사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쌀로 보급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잠시 그 북한군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 북한군 출신 분들 인터뷰한 거에 보면 북한군은 지금도 쌀밥을 사실은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는데 먹죠. 거의 잡곡밥이고 옥수수래요. 옥수수밥이라고 하는 거래요. 옥미밥이라고 있는데 강냉이밥이라고.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밥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거를 귀순하신 분이 어떻게든 만들어서 재현해서 한번 그 내놓은 걸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잘 먹는 거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전쟁은 이제 보급의 역사라는 이제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보급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군인 둘째치고 민간에서도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옥수수죽은 사실 주먹밥만큼은 아니지만 당시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암울한 상황을 보여준 거고 최근에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있었는데 되게 좀 반대된 느낌이 뭐냐면 지금은 영양식이 돼버린 거예요. 옥수수 우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곡물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쌀밥을 살찌지 않는 다이어트 건강식 판매되는데도 대부분 다 이게 다이어트에 좋아요. 아이고야. 뭐 이런 식의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진짜 그때는 이게 없으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아사자가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니까 아직. 특히 아까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나무 껍데기 같은 거 벗겨 먹으면 나중에 이제 뱃속에서 이게 그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찢어져요. 그렇죠. 찢어지면서 그래서 사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국가에서 하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국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먹었던 음식들 가끔 재현행선하고 있지만 그걸 더 잊지 않아야 되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올 때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피땀과 노고가 들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때는 아주 쉬울 수도 있거든요. 몇 명의 오판과 한 달이면 돼요, 진짜 잘못하면 상황. 그렇죠. 몇 명의 오판과 잘못된 판단이면 충분히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징비록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잘못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옥수수죽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고 정말 좀 아이러니했어요. 이거를 찾아보고 있는데 저도 웃어서 정말 웃음이 나온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50년대 신문 기사 보면은 막 이렇게 커다란 이제 솥 같은데 해서 이렇게 막 퍼주는데 끓여 먹고 하는 애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흑백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조금 더일 것 같았어요 느낌에. 애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옥수수 우유죽이나 뭐 강냉이죽이나 하면 판매하는 식품들이 다이어트 건강식 그다음에 뭐 한 끼 대용 뭐 이런 느낌인 거라서 지금 사람들은 사실 옥수수죽이나 뭐 강냉이죽을 보면 그런 느낌밖에 못 받을 거잖아요. 그냥 뭐 있어도 안 먹는 약간 이런 사실 느낌이니까. 그리고 저도 테스트를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우유랑 옥수수랑 섞인 냄새가 사실 그렇게 막 우리의 식욕을 확 자극시키지는 않거든요. 매력적이진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살짝 데워서 먹으면 그 냄새가 좀 덜해지는데 사실 그때 분들에게는 이 냄새가 정말 나를 살리는 냄새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해결했다. 네, 그런 느낌들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 옥수수 우유죽 그렇습니다.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시식을 해볼까요? 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레토르트 형태로 나와 있어서요. 살짝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이제 뭐 짜서 먹는 형태니까 그냥 먹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데펴 네, 살짝 데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약간 걸쭉한 느낌이 좀 나고 왜냐면 이건 당연히 옥수수랑 이제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되고 전분이 있으니까 네, 좀 이런 보통은 옥수수를 그냥 넣기보다는 약간 갈아서 넣는 경우가 좀 있어서 매번 요 시간 되면은 정 작가님의 씹히는 뭐 맛이 있군요. 밀떡 식당 이런 분위기야. 밀떡 먹방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네. 시식을 해보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분유를 이렇게 물에 섞어서 먹을 테니까 지금 같은 우유 맛은 당연히 안 났을 거고요. 네. 하지만 그랬을 지금 것 보면은 같아요. 우유랑 이제 옥수수랑 섞였으니까 약간 우유의 부드러운 맛과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 알갱이의 그 씹히는 맛. 알갱이를 그 네. 그 당시를 식감이 재현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참. 정말 먹음직한 그런 그 그렇죠. 한끼가 되는데 네, 그 살짝 당시 이건 데워서 먹으면- 아니었겠죠. 네. 근데 확실한 건 한 끼 대용까지는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렇죠. 우리 밥을 먹었던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구호식량이나 예. 뭐 주먹밥조차 사실 먹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제 나눠주는 음식이 좀 되겠죠. 실제로 보면은 종교기관에서 이제 그 나눠주거나 빈민들에게 아니면 뭐 재해가 났을 때 수재민들 아니면 이제 난민들에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한국 전쟁의 사진 중에 그 중대장으로 보이는 장교가 먹는 밥상 앞에 찍힌 그 네. 사진 본것 있잖아요. 같아요. 예. 거기 밥 보세요. 완전히 그냥 고봉밥. 볶음밥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단했으면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그렇죠. 많았을까. 아, 그리고 아마 그 사진이 그 나름대로는 어떤 그 자기 지위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내가 이 와중에도 이렇게 밥을 퍼먹을 수 있다라는 당시 매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죠. 네. 아무나 할 수 쉽지 있는 않은 것도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진짜. 매끼 백미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예. 이게 그 먹어보니까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느끼는 그 포만감이랑은 좀 사실 거리가 좀 그런 건 좀 예, 있죠. 멀 그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만들었을 때 이제 불린 쌀이라든지 아니면 불린 쌀을 좀 갈아서 이제 넣어서 이제 그 포만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넣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을 포만감을 생기게 하겠다. 네. 그런 의도죠. 좀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한번 이제 박스채로 이제 구입해서 한번 테스트로 먹어보고 가져오면서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냄새를 맡으면 이제 살았다라는 그 상황에서 다이어트 음식이 됐던 게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70년의 세월. 어마어마한 그렇죠. 변화예요, 그렇죠. 진짜. 이게 다른 농담이 아니라 떠오르는- 다른 나라는 산업혁명 시작해서 지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00년 정도 되는 거를 진짜 3분의 1로 압축해서 지금 이거 이만큼 맞는 왔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진짜. 물론 예. 이제 시행착오가 굉장히 있었지만 그렇죠. 예. 사실 시행착오조차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시기를 좀 보내왔다라는 거고 그거는 사실 어떤 뭐 이유나 그런 걸 대더라도 우리 앞선 세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죠. 그분들이 예. 사실 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이런 거는 뭐 본인도 있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내 아이들은 굶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라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어떤 이슈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 주장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지만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올해가 한국전쟁 이제 70주년이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묻히고 있어요.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잊고 사는 거야. 저는 좀 그 저도 뭐 지상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 방송들이 요런 시기 또 요런 때에 어떤 다큐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하다못해 영화라도 네. 특집 영화라도 어떤 좀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특히 딴 데도 언젠가부터는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죠. 70주년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좀 네. 아쉽긴 하고요. 뭐 그렇다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힘닿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힘을 자리를 모아서 계속 마련했던 거죠. 한국 전쟁 기념으로 특집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뜻을 모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기억입니다. 태쿰시의 셔먼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전쟁은 지옥이고 전쟁을 얘기하는 인간들은 모두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벌어진 전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정의로운 사람들. 서양 군대에서 왜 전력의 30%가 깎이면 항복하냐면 단순히 3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전쟁이 날 때는 앞장서거나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 남은 전력의 70%가 아니라 50% 이하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 이겨내서 이제 결국은 뭐 분단 상태긴 하지만 지켜냈기 때문에 이긴 하지만 정말 뭐 부대가 오늘날 완전 해체됐다가도 다시 생명력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라를 지켰던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이런 그 당시의 전투 식량을 그렇죠. 보면서도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시간 전투 식량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두 번째로 옥수죽을 네. 또 거의 그 당시를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또 준비를 네. 해주셨고요. 정 작가님의 말씀 또 여러 패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한국 전쟁의 이야기들을 한 번 정도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망의 마무리가 되겠는데 6월 한 뭐 25, 26일경 한번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번쯤은 옥수죽을 비슷한 또 그런 음식들을 한번 시식을 하면서 그 당시 주먹밥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군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노고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어떠세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현의 밀떡!